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특강의 이진우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21세기는 전문가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부동산 투자 중에서도 오늘 제일 전문적인 분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법원 경매에 대해서 실전 테크닉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전부동산 법원 경매. 경매라는 것은요, 여러분,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진행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정확한 재테크 수단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법원 경매라 그러면 상당히 두려워하는데요.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복잡하다, 어렵다, 잘못 받으면 큰일 난다, 남이 망한 물건 사기 싫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법원 경매는 가장 합리적이고 선진국적인 정확한 재테크 수단이고요. 우리가 낙찰을 많이 받아줘야지만이 국가적인 부채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국가 경제를 아주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아주 정책입니다. 경매를 철저히 공부하시고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21세기형 철저한 투자에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철저한 권리 분석인데요. 왜냐하면 경매는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뭐냐면 각 분야별로 숱한 함정들과 위험성들이 따르기 때문이죠. 경매를 어설프게 투자하다가는 많은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과 함정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한 권리 분석 방법을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철저한 권리 분석 방법만 익히면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한 법원 경매 고수로 바로 등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20년간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5가지 정도의 권리 분석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 5가지만 완벽하게 오늘 이 시간에 깨우치시면은 경매, 법원 경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시면서 아주 쉽게 즐기실 수 있어요. 그렇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철저한 권리 분석의 첫 번째 사항입니다. 저당권과 가압류는 무조건 말소된다. 저당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등기부등본상에 명시를 하면 저당권입니다. 건저당권이라는 것은 1억을 빌려주고 이자를 안 낼 걸 대비해서 1억 3천을 설정하면 건저당권이죠. 가압류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압류는 개인과 개인의 채권 채무를 판사 앞에서 판결을 받기 위해서 가짜 압류를 걸어놓은 것이죠. 압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금을 안 냈을 때 국세청에서 압류를 거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압류거든요. 가압류는 개인과 개인의 채권 채무다. 판사 앞에서 판결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당권과 건저당권, 가압류와 압류로만 무조건 말소되는데 저당권, 건저당권, 가압류, 압류로 구성된 것이 전체 경매 물건 중에 90%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려서 이것만 아시면 권리 분석의 90%가 끝난 거죠. 권리 분석을 가지고 1년씩, 2년씩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전에서는 아주 단순하고 정확하고 아주 간결하다는 것이죠. 제가 접한 경매 물건들의 대부분이 저당권과 가압류로 구성되어 있고요. 가끔 지상권이 있는데 지상권은 금융권에서 토지를 저당 잡을 때 위에 함부로 건물을 짓지 말라고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저당권과 동시에 설정되어 있는 지상권은 같이 말소가 됩니다, 여러분. 지상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저당권과 날짜가 같은 지상권은 무조건 말소가 됩니다. 다음은요, 함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무조건 말소되는 저당권과 가압류 외에 전소유자의 가압류가 들어있다면 이것은 조심하셔야 되죠. 전소유자의 가압류는 말소되지 않는다라고 교과서, 즉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소유자의 가압류가 들어있으면 경매를 포기를 해버리는데 입찰을 안 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저 같은 프로라면, 경매 고수라면 전소유자의 가압류는 말소되지 않는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가압류권자의 주소와 이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가압류권자를 찾아서 만나가지고 과연 얼마의 금액으로 당신은 가압류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어느 정도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화 타협으로서 합의점을 찾아낸다면 전소유의 가압류를 미리 합의를 본 상태에서 아무도 안 들어오는 경매 물건을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전소유자의 가압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음은 1순위 가등기와 1순위 가처분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과서나 책자에 보면 1순위 가등기와 가처분은 말소되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맞는 얘기인데요. 중요한 것은 저희 프로들은
보통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 1순위 가등기와 가처분권이 걸려있는 물건을, 이 복잡한 물건을 직접 만나서, 가등기권자를 만나서, 가처분권자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과연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이 물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좀 합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풀어나가면 분명히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등기라는 것은 여러분, 돈을 빌려줄 때 1순위 가등기를 걸면 놀라운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거꾸로 1순위 가등기에 걸려있는 물건을 낙찰받으면 낙찰자가 아주 위험해지는 것이죠. 가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 계약을 할 때 중도금을 줬다면 처분금지 가처분을 거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 1순위 가처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법원의 룰이거든요. 대부분 중도금 주고 영수증만 받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가처분을, 계약만 해도 가처분을 걸 권리가 있습니다. 중도금을 줘도 가처분을 걸 수 있어요. 내 재산과 내 모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처분금지 가처분인데요. 이걸 많이 활용하십시오. 거꾸로 1순위 가처분이 걸려있는 물건을 잘못 낙찰을 받으면 큰일 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교과서 내용이고요. 저희가 고수들은 직접 가처분권자를 만나서 제가 이 물건을 낙찰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합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 금액이 만약에 내가 낙찰받을 금액과 가처분권자에게 주는 합의금과 합해서 시세보다 싸다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겁니다. 과감하게. 그게 바로 경매 매력이고요. 실전 부동산 테크닉이고 고수들의 노하우인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예고등기입니다. 예고등기. 아주 위험한 거죠. 교과서의 내용대로 하면 예고등기가 들어와 있는 물건은 낙찰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경매 고수들은 예고등기조차도, 즉 원인 무효 소송이죠. 가족 간, 친척 간, 아는 사람들 간에 소유권 이전에 불만을 가진 자가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누구 명의로 될지 모르는 상태인데 예고등기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법무사나 변호사를 이용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잘 판단해서 누가 상소할 것이라는 것만 판단이 된다면 과감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예고등기입니다. 예고등기를 이용해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고수들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원 경매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철저한 권리 분석을 할 줄 안다면 누구도 가질 수 있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합리적인 재테크 수단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당권과 감료는 무조건 말소된다. 이것만 가지고도 90%의 경매 물건을 안심하고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 소유자의 감료,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만 주의하시면 이 물건들은 얼마 안 되거든요. 약 10%의 이 물건들을 주의 깊게 분석을 해서 잘 판단해서 낙찰을 받으시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고수들의 노하우를 익히시는 겁니다. 제가 최대한 권리 분석을 쉽게 설명해 봤는데 여러분, 좀 어떠셨습니까? 좀 쉬우셨습니까? 아니면 어려우셨습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는 경매 고수들도 두려워하는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아주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권리 분석과 어려운 난해한 그 물건들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부동산 경매 고수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 2시간, 3시간만 더 저하고 같이 하신다면 아마 경매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고 나도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